네,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하는 시간 주식 버라이어티 내일은 플러스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 우리 김문석 대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두 번째 이슈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한 발 더 들어간 느낌입니다. 엔비디아 하락 전환 한국 반도체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앞서 첫 번째 이슈 때 말씀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락 전환 소식에 한국 반도체주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왜냐는 거죠. 예전에 삼성전자 실적이 역대 최고가 나왔는데 주가가 빠졌었어요. 네. 그리고 실적이 안 좋았는데 주가가 또 올랐던 모습. 네. 이게 기대감에 대한 반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우리 시장은 알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왜 하락을 했을까요? 뭐 주가의 속성이 아닐까라고 보는 게 네.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좋은 게 있으면 미리 올라가고 또 나쁜 게 있으면 또 미리 빠지고 하다 보니까 막상 이제 재료가 노출되고 난 다음에는 뭐 재료 노출됐다 하고 좀 쉬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자, 엔비디아는 1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이제 7, 8, 9가 아니라 8, 9, 10. 네. 요 3개월치 실적이 3분기 실적이고요. 이번에 이제 발표한 실적은 3분기 실적인데 3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전부 다 깜짝 실적도 그렇죠. 깜짝 실적이지만 시장 예상치를 다 넘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다라는 분위기였고 또 거기다가 지난 실적뿐만 아니라 4분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내년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주가는 하락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막 이유를 찾는 것 같아요. 왜 하락했지 이렇게 좋은 실적에도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제 3분기 실적의 뚜껑을 열어보니 중국 매출이 많이 줄었더라.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이제 수출 규제,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이제 수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중국 쪽 매출이 많이 줄었더라. 이거 어찌 본다면 중국 매출이 이렇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시장은 이제 막상 주가 빠지니까 하락하는 부분은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은 냈지만 야 중국 매출이 문제다. 계속 이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수출, 반도체 수출 규제는 계속 붙을 건데 이러면 이제 중국 쪽이 이제 앞으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락 원인을 찾은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깊게 들어갈 필요까지는 그래요? 없을 것 같다.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엔비디아의 최근 주가 흐름이거든요. 자, 최근에 11월 들어서 뭐 쉬지 않고 가파르게 올랐다가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에 이렇게 주가가 2% 이상 좀 빠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빠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가 쭉 나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요 오른쪽이 엔비디아의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주가 추이거든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지금 보시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뭐 호실적 발표를 이용을 해서 나는 뭐 요 발표 나오면 좀 팔아야지 하는 뭐 단순 차익 매물들이 좀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구태요가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뭐 중국 때문이다, 어떤 것 때문이다 이유를 붙일 필요까지는 제가 봤을 때 없을 뉴스에 것 팔았다. 같고요. 그냥 뭐 많이 올랐으니까, 뭐 좀 일부 팔고자 하는 흐름들도 좀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세가 꺾이느냐, 뭐 계속 추세가 꺾여버리느냐 아니면 좀 눌렀다 다시 고점을 뚫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엔비디아의 지금 4분기 실적 전망을 보면 상당히 좋거든요. 네. 또 내년 전망 더 좋고요. 특히 내년 1, 2분기에 신제품 출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신제품들이 가격은 크게 안 올라가는데 성능은 거의 더블 정도로 올라갑니다. 이러면 기존의 엔비디아 GPU 칩을 쓰던 그 고객사들이 빠르게 또 교체 수요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하면 이런 이벤트들도 있는 데다가 뭐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이러면 비록 실적 발표하고 좀 조정은 나왔지만 약간 눌림목으로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눌렀다 다시 올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뭐 엔비디아 쪽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엔비디아도 좀 기회로 보는 게 좋겠고 우리가 엔비디아랑 연동되는 게 대한민국의 반도체주거든요. 그렇죠. 우리중 씨가 이게 그렇다면 오늘 이제 반도체주들 엔비디아 때문에 좀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좀 기회로 보고 좀 모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의 반도체주에게는 기회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 반도체주의 최선호할 수 있는 주, 이건 어느 건지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와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전반적인 좀 분위기를 끌고 가는 우리는 그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네. 그쪽을 좀 딱 잡고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자,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뭐 장기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는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최근에 AI 시장이나 뭐 자율주행 시장 이런 것들이 먼저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엔비디아의 GPU 칩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필요로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을 대폭 호전시키는 원인이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쉽게 뭐 내년도까지 지금 바뀔 분위기가 아니라서 아마 엔비디아도 뭐 단기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요 과정 속에서 국내 반도체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같은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쪽에서 특히 엔비디아와 좀 관계된 회사들이 좀 더 실적 퍼포먼스가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태여 구분을 한다면 한국 반도체주 전반이 좀 같은 좋은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만은 구태여 구분을 한다면 이왕이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셀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이왕이면은 이 전공정 장비보다는 후공정 장비가 좀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네. 높다. 그런 측면에서 순서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뭐 잠시 후 공개 방송 네. 통해서 이런 종목들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나오신 김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온라인 무료 특강 공개 방송 이야기를 좀 더 도와주시죠. 오늘 해주실 얘기 정리해 네, 주신다면. 자 오늘 뭐 공개 방송에서는 연말 연초 주목할 기업들이란 주제로 진행을 할 건데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주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제약바이오 요 4개 섹터 쪽에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들 좀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요즘 뭐 IT 시장이 워낙 좋아져서 이 그렇죠. 스마트폰으로도 방송